안녕하세요. 섭더먼 이상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썸니니 탈출 시리즈 2탄 대회 준비 비치 스타트와 피니시 편입니다. 바로 내용 시작할게요. 비치 스타트와 피니시. 비치 스타트는 해안가에서 모래사장을 뛰어 바다를 향해 보드를 내려놓고 보드 위로 뛰어올라 레이스를 시작하는 방법을 말하고요. 비치 피니시는 해안에 위치한 피니시 게이트로 비치를 달려 들어오는 비치런이 포함된 다이나믹한 레이싱 방법입니다. 스타트의 중요성. SUP 레이싱에서 초반에 선두를 잡는 부분은 환경적, 심리적인 요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답니다. 대부분의 환경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고 한번 뒤처지기 시작하면 그 거리를 만회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페이스와 멘탈을 잘 유지하며 이후 남은 거리를 완주하는 동안 역전을 꾀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부분에 희망을 잃지 않으시길 바라요. 비치 스타트. 비치 스타트는 정말 연습을 많이 해야 하는 기술인데요. 특히 달리기와 보드 위로 뛰어 올라감과 동시에 패들링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스피드와 순발력 연습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일 대회 시작 전이나 하루 전. 바다는 시간에 따라 조석간만의 차이가 있고 바람의 방향과 강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하루 전에 도착하실 수 있다면 경기 시작 시간과 비슷한 시간대에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일단 대회 주변의 모래사장이 곱고 단단한지 발이 푹푹 빠지는지 발에 미리 적응을 해 놓는 것이 좋고요. 스타트 준비. 대회를 시작하기 전에 스타트 라인에 예상되는 주로를 한번 걸어보기도 하고 직접 스타트를 해보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스타트 라인에 대열하기 전. 스타트 라인에 보드를 준비시키기 전에 보드 탑에 있는 모래를 씻기 위해서 바다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좋습니다. 보드 표면에 모래가 있으면 발이 미끄럽기도 하거든요. 스타트 위치 선정 방법. 비치 스타트에서는 스타트 위치를 선정하는 부분이 경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비 뽑기를 한 후 가장 앞에 번호를 뽑은 사람이 먼저 자리를 선정한 후 이후의 번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플랫워터에서 설명하게 될 레인 스타트의 방법과 동일하게 대부분의 대회가 대진표가 결정이 되면 그에 해당하는 배번에 따라 자리가 정해지게 됩니다. 유리한 위치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플랫워터 스타트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경기 바로 직전 스타트 라인에 대열한 후 첫 번째, 스타트 비치런 경로 안전 확인하기. 경기 시작 바로 전에는 보드를 준비시켜 놓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두세 번 내가 뛰어나갈 길을 걸어보면서 발에 상처를 입힐 만한 큰 돌이나 조개, 이물질들을 멀리 치우고 두 번째, 달려나가야 할 거리 가늠해 보기. 모래사장에 내 보드의 핀이 걸려서 추진력에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 뛰어나가야 되는 거리를 두세 번 정도 큰 걸음이나 직접 뛰어보기도 하면서 걸음수를 세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Are you ready? Attention! 네, 자, 이렇게 남자 여자 200m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자, 일단은 우리 남자 레이서들이 확실히 세 번째, 급격하게 깊어지는 구간이 없는지 확인하기. 또 속도를 내면서 달려갈 때 갑자기 깊어지는 구간이 없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Are you ready? Attention! 네. 오, 동아, 스타트 좋아. 오. 보드에 바람 저항 받지 않게 들고 뛰기. 바람의 방향은 내가 보드를 들고 달려나가는 과정에서도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른손잡이의 경우 오른손으로 보드를 드는 것이 편할 텐데요. 바람이 오른쪽에서 오는 경우 뛰다가 보드에 밀려 넘어지거나
내가 잘 달려가서 보드를 내려놓아도 오른쪽 옆에 있는 보드가 나를 향해 올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해요. Are you ready? Attention! 자, 일단 스타트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단 자, 이사희 선수 그리고 백수원 선수 바로 섰습니다. 따라서 좌우의 간격을 잘 확인하시면서 보드를 수평이 되도록 들고 뛰는 것이 안전하고, 수면에 보드를 내려놓을 때 약간 우측을 향해서 노우즈의 방향을 잡고요. 시작을 왼쪽 패들링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단 내가 우연 패들링이 좀 더 우세한 쪽이라면 초반에 속도를 빨리 치고 나가기 위해서 우연 패들링을 먼저 시작하는 것도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중요 팁, 나에게 유리한 패들링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기. 평소 나의 패들링이 오른쪽과 왼쪽 중 어느 쪽이 우세한지 확인해 두세요. 방법은 역시 가민시계가 유용한데요. 첫 번째, 가민시계로 동일한 거리를 설정해 놓은 후 한쪽씩 패들링을 해봤을 때 걸린 시간과 스트로크당 평균 거리를 비교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세한 쪽에 스트로크를 했던 시간이 더 적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평균 거리도 더 많이 나오겠죠. 두 번째 확인할 부분, 직진성인데요. 이 부분은 평소 패들링을 할 때 목표 지점을 설정해 둔 후 각각 오른쪽 왼쪽 패들링을 했을 때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목표 지점을 벗어나지 않고 얼마나 오래 패들링을 할 수 있는지를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다른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러닝에서 선두 잡기. 주변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스타트를 성공적으로 하고 싶으시다면 달리기도 선두, 패들링도 선두를 잡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보드를 늦게 내려놓으면 다른 배들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좋은 위치를 선점하기가 어렵게 되고요. 먼저 패들링을 해서 나가는 배들의 물살에 떠밀려서 속도를 내기도 힘들고 밸런스를 잡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빠질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사실. 무릎 꿇고 패들링하기. 비치 스타트에서 또 하나의 어려운 부분은 파도를 넘어가야 한다는 부분인데요. 보드를 바다 위에 올려놓고 무릎으로 꿇은 상태로 패들링을 몇 번 시작해서 파도를 안전하게 넘어갔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나는 부분도 추천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정말 프로 선수들도 비치를 뚫고 파도를 헤치고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부담이 되는 스타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파도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거나 내가 파도를 뚫고 나갈 자신이 부족한 분이라고 하면 무릎을 꿇고 패들링을 통해서 파도를 넘어간 후에 안전한 위치에서 서서 시작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로컬 룰에 따라 다르지만 무릎을 꿇고 패들링을 할 수 있는 횟수가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경기도 있기 때문에 대회 시작하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요. 스타트 라인에서 1마크까지 랜드마크 설정하기. 비치 스타트를 성공적으로 하셨다면 이제 어느 방향으로 패들링을 해야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이제 고개를 들어 가야 할 방향을 멀리 바라봅니다. 가야 할 목표를 잡는 것을 에이밍이라고 하는데요. 에이밍은 바람과 조류의 방향과 강도를 감안해서 1마크까지 내가 얼마나 각을 틀어야 하는지를 고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에이밍에는 1마크를 끼고 오른쪽으로 돌아야 할지 왼쪽으로 돌아야 할지도 포함됩니다. 1마크까지 바로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각을 설정을 했으면 그 위치에 어떤 랜드마크가 있는지를 보고 패들링해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픈워터 레이스 중 중요한 팁. 리쉬 착용 방법. 또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팁이 있는데요. 바로 리쉬 착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다 대회에서는 리쉬 착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파도가 조금이라도 있는 대회라고 하면 발목 리쉬 착용을 권할게요.
종아리나 허리에 리쉬를 착용하게 되면 파도에 말렸을 때 보드와 나 사이의 저항이 크기 때문에 리쉬가 끊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또 무릎이나 허리가 압력에 의해서 당겨지기 때문에 부상을 입게 될 위험성도 커지게 됩니다. 간혹 발목 리쉬를 뒤쪽으로 스텝을 했을 때 발에 걸린다는 이유로 노우즈 쪽에 있는 리쉬로 착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아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항이 많이 걸려서 리쉬가 끊어질 수 있고요. 보드에 귀환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지라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래요. 아, 어떡해. 어머, 리시 끊어졌다. 어떡해. 안전선 없어? 또 하나의 팁은 레이스 중에 물에 빠지거나 보드가 말리면서 빠지는 경우 물도 많이 먹고 당황스럽고 다급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테일에 리쉬가 칭칭 감긴 상태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다시 물로 들어가서 리쉬를 일일이 풀어야 하기 때문에 올라오기 전에 리쉬를 잘 풀고 확인한 후에 올라오시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바람이 부는 방향을 향해서 보드에 올라가려고 하시면 보드가 뒤집어지고 더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바람을 등지고 올라오셔야 해요. 비치 피니쉬. 이제 비치 피니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비치 피니쉬는 로컬 대회에선 종종 보드까지 들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리쉬를 풀고 패들만 들고 결승점을 통과하는 형태입니다. 마지막 마크에서 피니쉬 게이트까지 랜드마크 설정하기. 비치 피니쉬는 출발하기 전에 마지막 마크에서 결승 지점까지 어느 방향을 보고 돌아와야 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먼 바다에서 해안을 바라봤을 때 깃발이나 게이트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비치의 모습이 비슷한 경우에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선두의 뒤만 따라가는 것이 안전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 아나요? 내가 1등을 할지? 정확한 코스를 완벽하게 확인해 두어야 하는 이유는 선두가 코스를 잘못 돌게 되면 모두 실격이 될 수 있고요.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꼭 한 번이라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 스타트를 하기 전에 바람과 조류의 영향을 고려해서 마지막 마크에서 게이트를 향해 얼마만큼 또 각을 틀어서 바라봐야 하는지 랜드마크를 확인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피니쉬 전에 리쉬 풀기. 마지막 피니쉬 할 때 리쉬를 풀고 패들만 들어오면 되는데요. 리쉬를 착용하는 방향도 내가 풀기 쉬운 방향으로 잘 생각해서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시고요. 리쉬를 푸는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웨이브가 나를 밀어줄 수 있는 상황에 패들링을 더 해야 되는데 그때 패들을 쉬고 리쉬를 풀게 된다면 그 속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보드에서 내리는 타이밍. 리쉬를 풀고 바다에서 뛰어내리는 위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너무 일찍 바다에 뛰어내리게 되면 물속에서 뛰어가는 저항을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또 순위가 바뀌게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해안가에 인접해서 보드를 놓고 달리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자, 드디어 끝까지! 피니쉬 게이트로 비치에서 달리기. 보드 위에서 장시간 패들링을 하다가 모래사장 위에 발을 디디면 하체가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요. 또 경사지고 견고하지 않은 모래사장을 뛰는 느낌이 마치 꿈에서 무겁게 몸을 이끌고 달리는 느낌처럼 느껴지실 텐데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힘으로
발끝을 당기고 무릎을 끌어올려서 힘차게 달리시길 바래요. 주로 비치런에서 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또 빈번하기 때문이에요. 네, 자, 5위 선수까지 있다는 것 같고요. 여기까지 했으면 들어올 수 그러니까. 네, 마찬가지 어제와 마찬가지로 멋쩍은 웃음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는 선수입니다. 아, 머쓱하다. 해안선이 피니시 라인이 아니라 저기 멀리에 있는 피니시 게이트가 목적 지점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비치에서 이루어지는 경기에 대한 설명이 길었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